네, 어제 제가 과제 드렸던 파이썬 파일 exercise라고 하는 파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연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비슷한 문제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이거를 드린 이유는 반복문 튜플과 리스트에서 for 반복문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컴프레hen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의도해서 드렸던 문제였었고요. 네. 튜플이 있습니다. 아래쪽 프루츠라고 하는 이름의 튜플이 있고요. 여기에는 문자열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죠.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할당을 하는데 값들이 괄호로 묶여 있고요. 괄호 안에 여러 개의 값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파이썬에서는 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다른 점은요. 어, 그 안에 저장된 아이템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리스트와 다른 점이었었고요. 리스트와 같은 점은 뭐였었어요? 리스트와 똑같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소들이 저장된 위치를 0, 1, 2, 3, 4 이렇게 그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로 값들을 읽어올 수 있죠.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번부터 2번까지, 1번부터 뭐 3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부여하는 인덱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인덱스를 부여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점들은 튜플과 리스트의 공통점이에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제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그 튜플이 선언이 되고 튜플에 문자열들이 저장된 과일 이름들이죠. 네, 과일 이름들, 문자열이 저장된 그 튜플이 만들어지고요. 이 문자열들의 길이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죠? 애플은 5글자죠. 바나나는 6글자고요. 체리도 6글자, 듀리안도 6글자, 워터멜론은 몇 글자인가요? 네, 11글자인가요? 네. 이렇게 그 각 문자열들의 길이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리스트 이름을 길이라는 의미로 랭스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을 거고, 우리는 그, 이 아이템 이름들을, 그죠? 아, 과일의 이름들을 프루츠에서 꺼내야 되겠죠. 변수 하나 선언하고, 프루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꺼내게 되겠죠. 네, 프루츠는 여기 있으니까, 네,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서 변수 x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겠죠. 그, 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서 그 다음 원소를 변수 x에 넣고 똑같은 일을 또 하겠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원소로 가서 그 다음 원소를 다시 변수 x에 할당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게 for 반복문이에요. for 반복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무슨 일을 할 거냐면요. 랭스즈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끝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할 거죠. 무엇을 추가하시면 되냐면 랭스를 추가하시면 돼요. 누구의 랭스냐면 변수 x의 랭스가 되겠죠. 이때 변수 x가 의미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하나하나의 문자 열들이 될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출력은 프린트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 콜앱에서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는 가장, 그 코드셀에서, 이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은 프린트 함수 없이 변수나 시계 값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변수 이름만 쓰셔도 이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대괄호로 감싸져 있죠. 그리고 대괄호 안에 숫자들이 있죠. 정수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길이 다 맞죠? 애플 다섯 글자고요. 바나나, 체리, 듀리안 전부 다 여섯 글자, 워터멜론은 11글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여기 2번 라인부터 3번, 4번 라인까지 여기를 주석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주석으로 만들고 한 줄로 바꿀 수가 있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리스트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리스트다. 그리고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은 무엇이다. 무엇을 저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써주셔야 돼요. 랭스를 저장할 거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무엇인가 x라고 하는 변수의 랭스를 저장하는 리스트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x가 어디에서 꺼낸 값들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반복문 for in 구문의 형식이에요. for x in fruit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문법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를 주죠. 질문 하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문 없으십니까? 첫 번째 문제는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었기 때문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죠? 튜플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소괄호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튜플이 만들어질까요? 랭스들을 저장하는 튜플이 만들어질까요? 네. 해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너레이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튜플이 아니에요. 가로로 묶어주는 거는 이건 튜플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튜플이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문법은 비어있는 리스트에 비어있는 리스트에 반복문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 꺼낸 값들을 이용해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그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는 과정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어 있는 거에서 원소를 계속 추가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리스트는 어펜드와 같은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튜플과 리스트의 다른 점, 음,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들 때 몇 개짜리다라고 딱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고 나서는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원소를 삭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튜플을 만들고 나면 비어있는 튜플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튜플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은 없어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만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1부터 4까지, 1, 2, 3, 4의 정수들을 10개를 저장하는 젠더 코드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자. 그 다음에 그 젠더 코드의 값이 1이나 3이면 메일, 남성, 2나 4면 피메일, 여성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리스트, 젠더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매핑을 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른 값들로 변환한, 매핑을 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자라는 그런 문제예요. 문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여러분들 다 주민번호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는 그 출생신고할 때 주민번호가 다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앞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가 일곱 자리가 있는데 일곱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가 성별을 의미하죠. 성별을 의미하는데 1은 남성, 그 다음에 2는 여성이었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이 되면서부터 1900년대 출생자들하고 2000년대 출생자들하고 앞에 생년월일은 6자리밖에 안 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 4가 다시 생겼어요. 성별 컬럼에, 성별에. 그래서 3이, 그러니까 1과 3이 남성을 의미하고 2와 4가 여성을 의미를 합니다. 1, 2, 3, 4 말고 다른 숫자도 더 있어요. 어, 외국인도 그 첫 번째 자리로 구분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뭐 주민번호에서 첫 글자만 알고 있을 때, 주민번호 뒷자리에 첫 글자만 알고 있을 때, 그거를 남성, 여성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거였었고요. 음. 난수를 만들려면 우선 필요한 게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import 랜덤. 이 문장은 하나만 먼저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젠더 코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할게요.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코드라는 의미죠. 성별 코드가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될 텐데 여기에는 난수로 저장을 할 거예요. 몇 번 저장을 할 거냐면 10번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번 반복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레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음, 10 미만의 범위, 레인지라고 하면 0부터 9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0부터 9까지 반복하는, 즉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돼요. 그죠? 보통 여기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죠.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 레인지에 있는 0, 1, 2, 3, 4라고 하는 이런 값들이 반복문 안에서 사용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난수를 저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레인지 안에 있는 일정하게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저장할 게 아니죠. 그래서 굳이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선언할 필요가 없고, 한 줄로 끝낼게요. 젠더 코즈에 append를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random, 점, 정수를 만들 때에는 range, 1 포함하죠. 1, 2, 3, 4까지죠. 그럼 5 미만이에요. 그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얘를 먼저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코즈. 네, 10개의 숫자들이 만들어졌죠. 2, 2, 3, 1, 3, 3, 3, 4, 3, 2 이렇게 1, 2, 3, 4 중에 물론 이 숫자들의 순서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난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1부터 4까지의 정수들 4개가 임의로 만들어져서 젠더 코드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습니까? 음. 자, 그럼 여기 1번 라인부터 3번 라인까지를 1번 라인부터 3번 라인까지를 똑같은 일을 하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는, 젠더 코드는 리스트를 할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리스트는 무엇을 저장한다? 난수를 저장한다. 그럼 random.rand range 이거부터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했을 때에는 젠더 코드는 난수 한 개만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 난수를 10번 만들어야 되니까 10번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for in range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1번부터 3번 라인까지를 한 줄로 간단하게 쓴 문법이 네 번째 줄에 있는 list comprehension. 자, 그러면 젠더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그 밑에서 자, 우리가 이번에 만들 거는 gend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gend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얘는 이 위에서 만들어진 젠더 코드의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male 또는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for 꺼내야 돼요. 값 x를 꺼내야 돼요. in 어디에서? gender code에서. 그죠? 만약에 이 값이 1이거나 또는 값이 3이면 그죠? 그러면 이 genders에는 append 무슨 단어를 append 하시면 되냐면 male이라고 하는 단어를 append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음, 지금 1, 2, 3, 4밖에 없기 때문에 1이거나 3을 제외한 나머지는 2나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2 또는 4다라고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게 딱 그렇게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else라고 하시면 되고 genders, append 여기서는 female 이렇게 append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끝나고 나서 프린트 해보시면 되겠죠. 젠, genders 하고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결과 볼게요. 3. 1하고 3은 1하고 3은 남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은 남성이에요. 2 여성이죠. 1 남성이죠. 2 여성이죠. 다른 것들도 맞겠죠. 이렇게 위에 10개 숫자들에 따라서 위에 있는 10개 숫자들에 따라서 남성 또는 여성이 만들어져서 어펜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식은요, 다르게 쓰실 수도 있으세요. if x가 in 1과 3 안에 있으면, 이거 같은 뜻이죠. 여기, 처음에 썼던 조건식하고요, 지금 쓴 조건식은 같은 뜻입니다. x가 1과 3 안에 있으면 이란 뜻은 x가 1이거나 또는 3이란 뜻이에요. 그죠? 인 연산자로 똑같은 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거 수업 시간에 했었죠? 다뤘었어요. 음. 자, 이거 뭘까요? 튜플입니다. 괄호로 묶여 있잖아요. 괄호 안에 숫자 두 개가 쉼표로 구분돼서 있죠. 숫자 두 개를 저장하는 튜플이에요. 이해되시죠? 어. 이 튜플 안에 x가 있으면 하고서 조건식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되셨습니까? 여기가 질문 없으세요? 질문? 네. 자, 그리고, 음, 여기 있는 코드를, 조금 다르게,
계속 주석 처리하면서 이렇게 만들기가 좀 그래서 이 코드 그대로 남겨두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밑에다가 새로운 코드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제 아마 질문 내용 중에 있었을 거예요. 어제 내용 중에 있었을 텐데, 일단은 비어있는 문자열,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젠더, 코드. 주피터 노트북은요, 이 노트북 전체에서 변수들을 계속해서 쓸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위쪽 셀에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실행을 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셀에서 위에 있는 변수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변수의 사용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어, 다른 코드 셀에서 만들어져서 실행까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먼저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먼저 실행된 코드 셀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다른 코드 셀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노트북에서는 사용 못해요. 노트북이 바뀌면 그거는 사용 못하지만 같은 노트북 안에서는 먼저 실행이 끝난 코드셀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다른 코드셀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젠더 코드를 랜덤도 마찬가지예요. 임포트 랜덤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딱 실행했잖아요. 근데 이 랜덤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른 셀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그 변수의 사용 범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랜덤을 가져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은 이제 요 셀이 실행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폼은 안쪽에 있는 로직인데 폼은 안쪽에 있는 로직을요, 저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는 그 문자열로 성별을 넣을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문자열로 성별을 넣을 건데, 성별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죠. 그래서 if문을, if문을 만들 때 append를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x가 in 1 또는 3이면 젠더라고 할게요. 젠더스가 아니에요. 젠더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젠더예요, 젠더. 어, 성별이라는 의미고요. 남성.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젠더는 female. 이렇게 해서 if else가 끝난 다음에 genders.append gender. 요 내용 질문하셨던 분 있으셨죠? 그죠? 네, 요렇게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위쪽에서 출력한 젠더스하고요, 아래쪽에서 출력한 젠더스는 같아야 돼요. 똑같은 젠더 코드에서 문자열들을 매핑해서 만들어진 리스트이기 때문에 위쪽의 결과하고 아래쪽의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되셨죠? 음.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코드를, 이 코드를 if, else 표현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리스트 컴프레이션 할 때 아마 if, else 표현식 쓰셨을 거예요. 음. 자, 요거 주석 처리할까요? 요거 주석 처리해보면, 젠더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는 메일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거나, 또는, 또는 female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죠. 만약에 x가 인 1과 3 안에 있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되어야 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female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if else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if else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 if else로 만들어진 문장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if else 문장이 if else 문장이 간단하게 어떤 값을 하나의 변수에 값을 저장하는 역할만 할 때, 저장하는 역할만 할 때,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A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이런 역할만 하는 if else 문장일 때, 이거를 간단하게 만든 문법이 if else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젠더에, 젠더에 문자열을 할당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열을 만약에 x가 1 또는 3이면 메일을 할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female을 할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쓴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결과를 주죠. 이것도 같은 결과를 주죠. 그래서 이 if else 표현식이 생각이 나시면 이제 genders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장하거나 언제 x가 1 또는 3일 때 그렇지 않으면 female을 저장하는 리스트 이런 뜻이에요. 젠더스는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리스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리스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뭘 써준다? 그럼 여기서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x가 뭐냐? 그쵸? x가 뭐냐를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for예요. for. x는 꺼낼 거다. 젠더 코드에서 꺼낼 거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하면 되는 거죠. 똑같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됩니다. 이게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시려면 if else 표현식이 있어야 돼. if else 표현식이 있어야 돼.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두 번째 문제까지 해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젠더 코드를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난수를 10개만 저장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젠더 코드의 값에 따라서 젠더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 똑같은 문법이지만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 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3번 문제로 갈게요. 네, 3번 문제는 요렇게 생긴 두 개의 그 배열이 있을 때 리스트가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냐면은요 이런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뺄셈을 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위치에 있죠. 얘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1 빼기 1, 그 다음에 2 빼기 1, 2 빼기 1이면 1이죠. 그 다음에 3 빼기 1, 그러니까 2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리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는 4 빼기 2니까 2가 될 거고요. 5 빼기 2니까 3이 될 거고요. 6 빼기 2니까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리스트를 갖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에서의 목적이에요. 이게 결과가 나온 이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해되셨죠? 네, 요게 원했었던 거고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고 나면 빼기 연산자만 딱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numpy의 ND array, numpy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드렸던 문제예요. 리스트에서는 파이썬의 기본 타입 중에 하나인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들을 할 때 우리가 반복문을 써서 직접 연산을 수행해야만 하고요. 해야만 하고 넘파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연산자만 가지고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다른 타입이다. 라고 하는 걸 나중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리 좀 했었던 겁니다. 네,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돼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요 코드는 그대로 이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코드 셀 안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줄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시작하는 괄호가 있어요. 소괄호든 중괄호든 대괄호든 어떤 괄호든 상관없어요. 문장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괄호가 있어요. 근데 같은 라인에 오른쪽 괄호가 없어요. 그러면 파이썬은요, 첫 번째 라인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자기가 코드를 보면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어디서 끝나냐면 얘가 닫아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얘 닫아주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 라인부터 4번 라인까지가 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다른 기호 없이 한 문장을 줄을 바꿔서 여러 줄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괄호를 시작하고 아직 그 괄호를 닫지 않았을 때만이에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에는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호를 더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파이썬은 한 문장은 그 라인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라인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는 시작하는 괄호에 짝이 되는 끝나는 괄호가 같은 라인에 없을 때 그러면 그 짝이 되는 괄호가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를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문장, 5번부터 8번 라인까지가 한 문장. 그래서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네,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 음.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 얘를 어,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먼저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새로운 코드 셀 만들게요. 뭐 출력은 안 해봐도 될 거예요. 출력해봐도 요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거니까 출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뺄셈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저는 이름을 리절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으세요. 뭐 뺄셈 아니면은 뭐 뺄셈 결과 뭐 이런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만 뭐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M1 빼기 M2의 결과를 저장한 리스트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어
2차원 배열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1차원 배열 두 개를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1차원 배열, 이렇게만 만들었어요. 이렇게만 만들어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다가 무엇을 어펜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펜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펜드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어. 그래서 그냥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반복문의 형태는 M1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야 되겠죠. M2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꺼내야 되겠죠. 두 개의 리스트에서 서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함께 가져오는 그런 패턴을 사용할 때 무슨 함수 쓰죠? zip이라고 하는 함수 쓰죠. 그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거를. 저는 여기서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로우 1번, 로우 2번이라고 할 건데 M1, M2. 아, 변수 이름이 같으면 안 되죠. 변수 이름이 같으면 안 되고. 네. 뭐 X, Y라고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X, Y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Z, W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이거를 로우라고 한 이유는 로우는 행이라는 뜻이잖아요. 2차원 배열에서 원소 한 개를 꺼내면 1차원 배열이죠. 어, 마치 이거 행렬처럼 생겼잖아요. 행, 그 다음에 열, 그죠? 테이블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테이블 모양처럼. 그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그죠? 어, M1에서 꺼낸 첫 번째 원소는 요 첫 번째 행에 있는 거고. 그죠? 맞아요? M2에서 꺼낸 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프린트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로우 1번, 로우 2번.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시면 두 번 프린트가 됐죠. 두 번 프린트가 됐는데 이게 첫 번째로 프린트한 거, 이게 두 번째로 프린트한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게 로우 1, 로우 1이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1, 2, 3은 요거를 의미해요. 뒤에 있는 거는 로우 2, 111이에요. 이건 어디서 꺼낸 거? M2에서 첫 번째 원소. M2. 그래서 그 M1에서 첫 번째 원소와 M2에서 첫 번째 원소를 하나씩 요렇게 출력을 한 거죠. 자, 출력이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 M1에서의 그 다음 원소, M2에서 그 다음 원소로 가죠. 그래서 4, 5, 6이 출력이 되고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로우 1이 1차원 배열이구나. 로우 2가 2차원 배열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그래서 반복문 쓰는 거, 우리 두 번 연속으로 반복문 쓰는 거 했었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저는 반복문을 쓰기 전에 우선 뭐를 할 거냐면, 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 거예요. 얘는 무슨 용도로 변수를 만든 거냐면, 어, 1차원 배열의 각 원소들끼리 뺄셈을 할 거죠. 뺄셈 결과를 저장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1, 2, 3 빼기 111, 1 빼기 1, 2 빼기 1, 3 빼기 1 요거를 저장할 리스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X하고 Y를 꺼내요. X하고 Y는 로우 1번하고 로우 2에서 꺼내면 돼요. 그래서 로우 마이너스에다가 어펜드 하면 돼요. 무엇을?
x 빼기 y. 자, 이 코드 잘 보면, 이 코드 보시면은요, 로우 1번, 요거란 말이에요. 1, 2, 3. 로우 2번, 1, 1, 1이란 말이에요. 각각 첫 번째 원소끼리 꺼냈어요. 그럼 1하고 2를 꺼낼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표시하면서 할까요? 자, 여기가 로우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로우 2번이에요. 그럼 요 안쪽만 보면 여기에서 로우 1번에서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로우 2번에서 첫 번째 원소. 얘가 여기가 x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y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x 빼기 y. 1 빼기 1이잖아요. x 빼기 y. 그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저장하겠다는 여기다가. 이해되시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원소끼리. 그 다음 원소끼리 뺄셈을 로우 마이너스에다가 어펜드. 그 다음 원소들끼리. 그 다음 원소들끼리를 또 로우 마이너스에다가 어펜드.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끝나면, 요 안쪽에 반복문이 끝나면, 이 중간에 있는 리스트에는 숫자 몇 개가 저장이 되어져 있을까요? 세 개가 저장이 되어져 있겠죠? 그죠? 1 빼기 1 결과하고, 2 빼기 1 결과하고, 3 빼기 1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져 있겠죠? 그 1차원 리스트를 어디다 저장하면 돼요? 이 1차원 리스트를 리절트에다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렸으기가 또 중요한데 안쪽에 있는 포물이 끝났을 때 안쪽에 있는 포물이 끝났을 때 result에다가 append를 하는 건데 무엇을? row 마이너스를 append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result만 출력을 해보시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row 마이너스 x 죄송합니다. 여기 못 빠졌죠? 못 빠졌어요? 집. 집 안 썼잖아요, 집. 네,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요렇게 하나씩 줄 텐데. 그죠? 네, 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세요. 네. 맞죠? 0, 1, 2, 2, 3, 4라는 결과가 나오면 맞다 그랬죠. 그죠? 요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우선 쉬는 시간이 돼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를 리스트 컴프리hen션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